이번 시간에는 기초분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잘 하려면요, 계정과목과 거래의 8요소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분계 연습을 하면서 더 계정과목을 더 암기할 수 있고요, 거래의 8요소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분계 연습은 이제 분계장이나 또는 이제 전표용지에다 놓고 하는 건데, 밑에 있는 이 그림이 분계장이나 전표용지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50만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자, 학습을 하실 때 밑에 걸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밑에 거는 어디까지나 설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놓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려놓고 본인이 하얀 종이 같은 데다 가려놓고 하시면 되겠어요. 현금 50만원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자, 분계의 첫 번째 거래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거래가 맞아요. 현금 50만원을 회사 금고에다 넣고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금은 현금이고요. 출자한 돈은 자본금이 되죠. 자, 계정과목을 떠올리시고 계정과목을 이렇게 써놨다면 이렇게 써놓으면서 이제 쓸 자리를 배치해야 되죠. 거래의 8요소를 생각합니다. 자, 거래의 8요소에 따르면 현금이 자산이거든요. 계정이 어디에 속한지 알아야 돼요. 거래의 8요소를 쓰려면 자산, 자본금은 자본입니다. 자, 현금 50만원이 회사 금고에 들어왔으므로 현금이란 자산이 이제 증가가 된 거죠.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자본이 생겼죠. 자본의 증가, 대변입니다. 그래서 그 계정과목과 금액을 써야 되는데 현금, 자본금 50만원씩 이렇게 쓰게 됩니다. 분계장에 쓰게 될 때도 이렇게 쓰게 되므로 굳이 분계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 틀만 가지고 해도 분계장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부분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죠. 자, 이러한 거래를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교환거래. 자,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 할 때는요,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여기에서 계정과목을 생각해요. 옆에 설명대로. 그 다음에 그 계정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써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산이 맞다면 자산의 증가인지 감소인지 써보고, 자본이 맞다면 자본의 증가인지 감소인지 써보고, 썼다면 자산의 증가가 차변,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니까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계장에는 마지막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 처리하는 거는 해당되는 분계장의 전표에다가 현금, 대변에다 자본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현금은 현금 계정에, 자본금은 자본금 계정에다가 옮겨 적게 됩니다. 차변에 있는 건 차변에 적고요. 대변에 있는 건 대변에 적게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밑에 거 가리고 하세요.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 혼자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설명을 다 들으면 혼자 하면 다 맞출 것 같지만 실제 또 틀립니다. 2번 보겠습니다. 현금 20만원을 1년 내 갚기로 하고 나홀로 금융에서 차입하다. 자, 현금 받았죠? 나홀로 금융에서. 이거 자산입니다. 1년 내 갚기로 하고 빌린 거잖아요. 1년 내 갚기로 하고 빌리면 그 이름이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죠. 저희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자산, 단기 차입금은 어디서 봤어요? 부채 여기서 봤어요. 현금 20만원 이 자산이 증가됐죠? 금고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부채는 이제 생겼잖아요. 부채가 생기면 부채의 증가라고 그래요.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라고 쓰고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항상 거래의 8요소가 맞아야 돼요. 그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금액을 나중에 쓰면 돼. 20만원씩. 그리고 처음 하실 때는 이 거래의 종류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거래의 종류는 자산하고 부채만 있으니까 무슨 거래다? 예, 교환 거래다.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거래의 종류까지 학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읽자마자 한 번에 쓸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밑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면 처음 하셔도 잘 됩니다. 3번입니다. 수나라에서 상품 4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9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상품을 사면 상품입니다. 9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외상으로 산 거죠. 외상의 이름, 상품이나 재료를 샀을 때 외상은 뭐 쓰라고 그랬냐면 외상 매입금을 쓰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상품은 자산이고 그 자산이 증가됐죠.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유동부채. 그 부채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40만원씩. 자산하고 부채만 나오니까 이 거래는 교환 거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5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사면 상품이고요. 현금 지급하면 현금입니다. 이게 계정 과목 이름이죠. 잔액 외상, 상품 외상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상 매입금. 그럼 계정 과목 다 썼죠? 다 썼으면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예,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됐으면 이제 거래의 8요소 생각하세요. 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현금 나갔으니까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상품 55만원 이렇게 쓰게 되고요. 대변의 현금은 3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 매입금은 25만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거래의 종류를 물어본다면 이 거래의 종류는 뭐가 되냐면 예, 자산하고 부채만 있으니까 무슨 거래다? 예, 교환 거래다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스에서 온재료 6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자, 온재료 600만원어치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온재료 안 받았어요. 약정만 한 거잖아요. 이건 아직 안 받았으므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만원은 현금으로 미리 줬죠? 이건 회계처리 대상이죠. 뭔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미리 준 돈은 선급금입니다. 예, 선급금은 이제 채권이라고 그랬고, 예, 선급금, 미리 준 계약금은 나중에 그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예, 자산입니다. 이게 자산이고, 예,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 자산입니다.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죠. 따라서 정답은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고 금액은 200만원씩이 되겠어요. 200만원 이렇게. 예, 거래의 종류, 예, 자산만 나오니까 무슨 거래다? 예, 교환 거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즐거운 날로부터 외상매출금 25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현금은 현금이고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은 계정과목 이름이죠. 현금 자산이고요. 외상매출금도 자산입니다. 자, 어떤 자산이 들어왔는지 볼까요?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자산이 들어온 거죠. 자산이 증가된 건 현금입니다. 외상매출금 자산은 감소했죠? 왜 그럴까요? 외상대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쓰게 돼요. 자산의 감소. 250만원씩. 그 전에 우리 회사는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 적이 있는 거죠. 그 외상대금을 받은 겁니다. 자산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거래의 종류는 무슨 거래다? 교환 거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정도 컴퓨터에서 영업용 컴퓨터 한 대 150만원어치 구입하고 대금은 2개월에 지급하기로 하다. 영업용 컴퓨터는 영업활동에 쓸 컴퓨터이므로 비품입니다. 비품이 생각나야 되고 2개월은 다음 달을 말해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외상이잖아요. 사온 물건이 상품하고 재료가 아니니까 이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겠죠. 비품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부채고요. 예, 부채의 증가임으로 대변이고, 비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임으로 차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요론이 이래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데, 150만원씩. 거래를 읽고 계정 과목을 생각하고, 그 계정 과목이 생각났다면, 그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거 생각나면 이제 거래 바율 요소를 떠올려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쓰고 금액 쓰는 거. 이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분기한다, 회계 처리한다, 복식분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거래 종류는 자산, 부채만 나오므로 교환 거래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현금 50만원, 자기합수표 100만원짜리를 부자은행에 당좌입하다. 당좌입하다는 말은 당자금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이런 말이에요. 당자금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계정과목 이름 당자금입니다. 현금, 한국은행 돈으로 나올 때 현금이라고 써줍니다. 예. 자기합수표, 이거 한국은행 돈 대신 쓰는 현금이죠? 통화대우증권이잖아요. 둘 다 뭘로 회계 처리해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금고에 한국은행 돈 50만원과 예, 자기합수표 100만원 있는데, 즉 150만원 있는데, 이걸 당자금 통장에다 넣었다 그랬으니까, 당자금 통장, 이 통장에 자산이 증가됐죠. 자산의 증가. 증가된 자산은 당자금 자산입니다. 150만원. 그 다음에 현금하고 자기합수표는 다 현금이니까 현금. 나간 거는 금고에 있는 현금 50만원과 자기합수표 100만원이 나간 거죠. 그래서 150만원이 나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교환 거래입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유달 상사에서 외상 매출금 3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회수해서 즉시 보통예금 통장에 입하다. 자, 이게 하루 중에 일어난 거래죠. 회계 처리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하루 중에 일어난 거래 끝까지 보고 회계 처리해야 되므로 외상 매출금 30만원, 외상 매출금이에요. 예. 현금으로 받았는데 결국에 그 현금으로 받은 게 어디에 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갔으므로 회계 처리할 때는 보통예금으로 해야 돼요. 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 보통예금은 자산이고 외상 매출금도 자산인데,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자산의 증가, 외상매출금 대금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 받을 돈 없어져야 되죠. 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돼요. 외상매출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결국엔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으므로 예,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자산만 나오고 있으니까 교환 거래가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본사 건물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전기요금 3만원, 수도요금 2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비용 처리하는 건데요. 본사 건물이라면 판관비 처리하는 겁니다. 수도, 광열비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비용 처리합니다. 현금은 현금입니다. 수도, 광열비는 비용이므로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쓰고, 현금은 현금을 쓰게 돼요. 5만원씩 이렇게 각각 쓰게 됩니다. 여기 이제 10번부터 좀 잘 봐야 되는데요. 10번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가 아니라 비용이 등장한 거래입니다. 수익 비용이 등장하면 그 거래는 손익거래 아니면 혼합거래입니다. 수익 비용이 혼자서 등장하면요, 수익 비용이 차변이나 대변 중에 한쪽에서 혼자서 등장하면 그걸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차변의 비용 혼자서 나왔어요. 맞은편 건 보지 않아요. 수익 비용이 있는 쪽을 보시고, 수익 비용이 있는 쪽에 비용이 혼자 나왔느냐, 수익이 혼자 나왔느냐 보시고, 그게 혼자 나왔다면 이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상대방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무소원 공장인데 거기에 대여한 당기대여금 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만원 중 온천징수세액 5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다. 무소원 공장에 돈을 대여했습니다. 대여한 거 단기대여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정과목 이름을 써준 거예요. 대여에 따른 이자는 대여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대여금, 온금 50만원과 그 이자 5만원 중에서 온천징수세액, 세금 이런 뜻이죠. 5천원 제하고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다. 단기대여금, 이자 수익. 이자를 보고 이자 수익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 뗀 거거든요. 우리가 소득을 받을 때 이자 수익은 이제 소득인데,
이렇게 소득을 받을 때 세금 제하고 받으면 그 세금은 미리 낸 거라고 그래서 예, 선납세금이라고 그럽니다. 예, 선납세금의 정의가 기중에 온천 징수된 법인세, 법인한테는 예, 또 중간에 예납한 법인세일 때 쓴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온천 징수 됐잖아요. 온천 징수된 세금이 나올 때 이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자 수익에 대해서 온천 징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아두시면 돼요. 이자 받으면서 세금 제하고 받으면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선납세금은 나중에 이 세금만큼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산이고요.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변.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자산이니까 자변.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받았거든요. 단기대여금 자산인데 자산의 감소예요. 원금을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은 이제 수익이거든요. 이자 수익은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 대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50만원과 5만원. 원래 5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 수익 5만원에 대해서 세금 5천원 차감하고 받은 것이므로 54만 5천원이 되게 돼요. 그 분개하실 때 차변에 2개, 이렇게 대변에 2개 이렇게만 쓰면 되고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편한 계정을 먼저 써도 돼요. 즉 선납세금 보통예금 썼는데 보통예금 선납세금 써도 되고요. 단기대여금 이자 수익 썼는데 이자 수익 단기대여금 써도 됩니다.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에 그 이치 맞고 그냥 계정 과목 맞으면 분개할 때는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편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거래 종류는 좀 예, 어떤 거래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거래입니다. 이번 거래 종류 보면 일단은 이게 자산, 그 다음에 수익이죠. 일단 수익 비용이 나오면 교환 거래는 아닙니다. 교환 거래가 아니면 이제 손익 거래냐, 혼합 거래냐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손익 거래, 혼합 거래는 수익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수익 비용이 한쪽에 들어갔는데 수익 비용만 나오면 손익, 그러지 않으면 혼합입니다. 자, 이거 따지는 방법은요. 수익 비용이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이 수익이 있죠. 그 상대방은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만 봐가지고요. 수익이 혼자 나오면 손익거래고 만약에 자산부채 자본하고 섞여서 나오면 혼합거래입니다. 이게 자산이잖아요. 이게 섞여 나왔으니까 이 거래는 예, 손익거래가 아니고 무슨 거래다?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해 보시면 혼합거래가 조금 더 예, 약간 예,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진짜 신문의 구독료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신문 구독료 이름 도서인세비입니다. 도서인세비. 현금은 현금이죠. 이거 도서인세비가 한 번에 생각나야 돼요. 도서인세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써야 돼요. 도서인세비. 예.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금액을 9,000원씩 쓰면 되겠습니다. 9,000원. 예. 여기 보시면 자산 그리고 비용 나왔으니까 일단 수익 비용이 나오면 손익거래 아니면 혼합거래라고 그랬으니까 교환거래는 아니죠. 수익 비용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맞은편 보지 마시고 수익 비용이 혼자 나오면 손익, 그러지 않으면 이제 혼합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용이 혼자 나오니까 손익거래가 됩니다.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문구점에서 문방구 용품 3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자, 문방구 용품에 대해서는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로 많이 쓰니까 사무용품비라고 좀 써볼게요. 비용의 발생, 차변했습니다. 외상은 외상매입금 쓰면 안 돼요. 외상매입금은 외상이 나오면 계정 과목 2개가 생각나야 돼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이렇게 생각나시고 사온 물건에 따라서 다른데 상품하고 재료 사오면 외상매입금, 그러지 않으면 미지급금. 사온 물건이 상품하고 재료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거래 종류 볼게요. 예,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예, 대변에 썼어요. 부채의 증가, 예, 비용의 발생. 이 거래 보면 이제 비용이 나왔죠. 비용이 나왔고 비용이 나온 쪽을 보니까 혼자 나왔어요. 자산부채 자본하고 섞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그러냐면 예,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 되겠습니다. 나나가구에서 영업용 책상과 의자 1조, 이게 조는 세트입니다. 8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카드로 물건 사면 외상으로 산 거예요. 산 물건에 따라서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중에 하나 써야 됩니다. 영업용에 쓸 책상과 의자니까 그 이름이 비품입니다.
사왔으니까 비품이 자산인데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고요. 그 다음에 사온 물건이 상품하고 재료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을 쓰게 돼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8만원 쓰고, 그 미지급금에 혹시 이제 거래처를 입력해라 그러면 거래처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나나가구가 아닙니다. 비품은 나나가구에서 샀죠. 이 비품의 거래처는 나나가구인데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로 샀으니까 카드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외상으로 산 거고요. 사온 물건에 따라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을 쓰는 건데 이 외상매입금으로 하든 미지급금으로 하든 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므로 거래처가 국민카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산, 부채 이렇게 되고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이므로 이 거래는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예, 배달용 화물 트럭의 유류대금, 트럭의 기름이죠. 예, 기름, 트럭에 기름 넣으면 차량 유지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자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당자금 통장에다가 돈을 넣고 수표 용지를 가져다가 결제할 때마다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당좌수표 발행하면 그래서 당자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므로 당자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자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자금 자산이 감소되므로 대변. 그 다음에 이 기름값은 차에 기름을 넣은 거니까 차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차량 유지비 이렇게 되죠. 비용의 발생 차변이잖아요. 50만원씩 이렇게 쓰게 되고요. 예.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고요. 이제 비용이 나왔으니까 혼자 나왔죠. 이거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개형에서 상품 500개, 개당 600원짜리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외상. 예, 상품은 상품이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이 외상의 이름은 외상 매입금이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은 현금입니다. 그럼 계정 과목 써보면 차변의 상품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쓰고 그 다음에 현금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하면 되겠죠. 500개 곱하기 600원 이렇게 하면은 상품은 30만원어치 사온 걸 알 수 있고 30만원의 반액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자, 자산, 부채,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하고 부채만 나왔으니까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교환거래.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도 암기 잘 되고 거래 팔 연습도 잘 돼요. 회계 기초에서 하는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부에도 옮겨 적고 이렇게 했어요. 그 적은 장부를 가지고 뭐 했냐면 결산한 거죠. 결산하면 이제 회계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는 이렇게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회계 정리는 좀 근사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회계는 장부를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무, 그 다음 단계 세무 배우는데 세무는 세무심호서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김혜수를 월급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하다. 보시면 채용만 한 거죠. 예, 근로계약서만 썼겠네요. 예. 지금 월급은 주지 않았죠. 따라서 채용만 한 거는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가 아니니까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예, 거래 아님.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거래 아님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 이렇게. 예. 거래 아님이라고 제가 쓴 거는 이렇게 거래 아니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예. 예. 이렇게 프로그램에다 입력하거나 그 해당되는 분계장에다 거래 아님 쓰는 게 아니고 거래가 아니라고요. 예. 거래가 아닐 때는 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장부에다 쓰는 게 아닙니다. 예. 정답 거래 아님. 예. 이해됐을 거예요. 18번 보겠습니다. 우표 및 엽서 구입 대금 3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표하고 엽서 구입 대금만 하면 되죠. 우표하고 엽서 이거 통신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입하면 통신비로 처리해요. 통신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 현금은 현금이죠. 3만원 이렇게. 예, 3만원. 자, 비용의 발생, 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죠. 예. 이거 통신비 봤죠? 예. 비용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예.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비용이 나왔고 혼자 나왔으니까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태풍 제비로 인한 수재민 돕기 성금
90만원을 문화방송이 기탁하다. 현금으로 기탁했네요. 예, 수재민 돕기 성금은 비용 처리하는 건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죠. 현금. 이렇게 되고, 각각 얼마씩? 90만원씩 됩니다. 이것도 손익거래죠. 예, 비용이 혼자 나오고 있으므로. 다음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맛있는 집에서 직원 회식을 하고 회식 때 55만원을 법인카드인 BC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즉 외상으로 밥 먹었다 이런 거예요. 카드 대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외상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외상이다. 근데 지금 외상의 이름이 두 개가 있죠.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이 있는데 지금 이게 상품하고 재료 사온 게 아니므로 그 미지급금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카드사를 거래처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 BC카드. 그 다음에 직원 회식하면 그 이름 뭐예요? 예, 복리후생비 이렇게 됩니다. 55만원씩 이렇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비용이 혼자 나왔으니까 손익거래가 돼요. 예, 부채 증가여서 대변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금나라에서 빌린 단기차입금 이름은 단기차입금입니다. 40만원과 그 이자 차입할 때 돈 빌린 거니까 그 이자 하면 이자 비용을 말하죠. 이자 15,000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은 자산인데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부채인데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자, 부채의 감소,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 그래서 40만원과 15,000원 해서 15,000원이죠. 예, 15,000원에서 41만 5천원을 금나라에 지급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자, 이거 부채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비용이 나왔으니까 일단 교환 거래는 아니고요. 손익 거래 아니면 혼합 거래인데 비용이 나온 쪽을 봐요. 나머지 쪽은 보지 마시고 이제 비용이 나온 쪽을 봤더니 비용하고 부채가 같이 나왔죠. 혼자 안 나오고. 그래서 수익 비용이 자산 부채 자본하고 섞이면 이런 거래를 뭐라고 그런다? 혼합 거래라고 한다. 그 다음에 22번 이달분 불 뽑는 건물의 사무실 집세 30만원을 당자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다. 그 불을 뽑는 건물에 새 들어 사는 거예요. 예, 신기하네. 집세 그러니까 새 들어 사니까 사용료죠. 예, 집세 사용료의 이름 임차료 또는 지급임차료 이렇게 말하고요. 통장에서 이체했는데 그 통장이 당자예금이니까 당자예금 되겠고 당자예금은 자산인데 빠져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만원씩 쓰게 되고 이거 거래의 종류 임차료가 비용이니까 비용이 혼자 나오므로 손익거래가 됩니다.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사용 중이던 영업용 승용차 24만원짜리를 20만원에 중고조합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 올말에 받기로 하다. 못 받았다는 말이죠. 즉 승용차를 외상으로 팔았다 이런 말이에요.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 두 개가 있습니다. 외상의 이름은 항상 두 개가 있다 생각해야 돼요. 상품 제품 팔면 외상 매출금이고 그러지 않으면 미수금 쓰라고 그랬으므로 판 물건이 승용차니까 상품 제품이 아니므로 미수금을 써야 돼요. 받아야 될 돈이므로 차변에 써야 됩니다.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승용차는 이제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는 대변에 써야 되는데요. 이게 자산인데 자산의 감소기 때문에 그렇죠. 유형 자산이죠. 그 다음에 차를 팔았는데요. 차를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았거든요. 즉 24만원짜리 차를 20만원 받기로 하고 팔았으므로 4만원 손해봤어요. 부족한 쪽에다가 써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돼요. 이를 대차평균을 올리라고 합니다. 4만원 차변이고 차변에 쓸 이름은 뭐냐면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이고요. 유형자산을 팔았는데 싸게 팔아서 손해 발생된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이 이제 자산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이거 혼합 거래가 됩니다. 혼합 거래는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회계 처리가 복잡합니다. 24번입니다. 판매원 거칠어. 판매원의 이름인 것 같아요. 판매원 거칠어의 이달분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이 거칠어라는 사람한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판매원이니까 급여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공장의 생산지 근로자면 임금 쓴다고 그랬습니다. 일용지금은 작급 쓴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됩니다. 100만원씩 이렇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자, 이렇게 돼요.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번을 보겠습니다. 거래처 30에 전달할 선물용 홍삼 세트를 L백화점에서 구입하고 대금 50만원 외상으로 하다. 예, 선물용 홍삼 세트 목적을 보고 회계 처리하는 건데요. 목적이 선물할 거니까 어디에? 거래처에 선물할 물건, 거래처에 선물할 물건 뭐죠? 접대비.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예. 외상으로 샀죠. 외상의 이름이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있는데 사온 물건이 상품하고 재료가 아니니까 그 외상의 이름은 뭘로 쓴다? 예,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쓴다. 예, 사온 물건이 상품이나 재료면 외상매입금 쓰게 되죠. 50만원씩 이렇게. 예, 거래 종류는요. 예, 비용이 나오고 있고 혼자 나오고 있으니까 맞은편은 보는 게 아니므로 예, 이거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아부 주식회사에 줄 개임기 48만원짜리를 H백화점에서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이것도 외상이죠. 예, 카드로 샀으니까. 거래처에 줄 개임기네요. 이게 접대비잖아요. 접대비 똑같이 답이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데요.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앞에 25번하고 달라요. 예. H백화점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예, 국민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국민카드사한테 갚아야 되죠. 그래서 국민카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 손익거래가 돼요. 손익거래. 예, 차변에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혼자 나왔으니까 맞은편에 대변이 있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25번의 거래처는 L백화점이 거래처죠. 예상으로 L백화점에 샀으니까. 네, 거래처 사장이 개인기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차라리 더 편하겠네. 27번 보겠습니다. 격리사원 우울에는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현금 시재액이 50만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회계연도 중에 현금 실제 금액과 장부에 있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예, 부족하거나 남을 때 쓰다 보니까 이 계정 차변에 쓸 수도 있고 대변에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실제 현금이 부족하다면 이 계정 차변에 써야 되고요. 만약에 남는다면 예, 대변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좀 밑줄 한번 그어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지금 현금 과부족 차변에 쓰는 거고 회계연도 중에 처리함. 예. 대변은 무조건 현금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맞게 되겠죠. 실제하고. 장부에다 지금 쓰는 거니까 장부에서 50만원 빼면 이제 실제 금고하고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은 현금을 쓰게 됩니다.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주식회사 더조원의 주식 10주를 장부 금액 한 주당 31,000원짜리를 예, 4만원에 처분하고 비싸게 팔았네요. 예. 한 주당 9,000원씩 더 받고 팔았어요. 대금은 전액 동사 당좌수표로 받다. 별표. 다른 회사에 당좌수표로 받은 거죠. 그래서 동사는 한국증권에 팔았으니까 한국증권을 말합니다. 한국증권 당좌수표로 받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지문이. 그래서 이 동사가 같은 동사거든요. 한국증권한테 팔았고 그 회사에 당좌수표로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당좌수표로 받은 거죠. 우리 회사 거면 당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 동사면 다른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회계처리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현금. 이것 때문에 별표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했던 주식의 이름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 이건 이제 팔았으니까 예, 대변했어요. 자산의 감소. 받은 거 예, 당좌수표 다른 회사 거 현금 자산의 증가. 근데 비싸게 팔았잖아요. 비싸게 팔면 그 계정 과목 이름이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 비싸게 팔면 단기 매매 증권 예, 처분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을 쓰게 돼요. 수익이거든요. 영업의 수익. 그래서 대변에 썼습니다. 자, 그럼 금액을 맞춰보죠. 예. 10주 곱하기 31,000원, 31만원. 그 다음에 받은 거는, 예, 한 주당 4만원, 10주, 40만원 받았죠? 9만원 더 받았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9만원. 얘가 이제 수익이거든요. 예, 수익. 얘는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해서 대변에 쓴 거예요. 수익이 자산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무슨 거래다? 예, 혼합거래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토이에게 제품
제품 20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10%의 계약금을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받다. 제품은 아직 주지 않았어요. 주기로 계약만 했죠. 회계처리 대상 아니고 10%의 계약금은 받았어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죠. 당좌예금 계좌로 받으면 당좌예금이고, 이건 계정과목 이름입니다. 당좌예금은 자산이고, 이게 차변했습니다. 자산의 증가이니까. 당좌예금 자산이 증가됐죠. 계약금을 받은 건 선수금인데요.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유동부채죠. 부채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대변에 쓰게 됩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나중에 물건을 줄 의무가 생기므로 그 물건을 줄 의무니까 부채라고 그럽니다. 200만원에 10% 하면은 2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산하고 이제 부채만 나오니까 이 거래는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30번 기동찬 세무사 사무소에, 이거 강하게 발음하면 재밌어요. 예.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기장 대행 수수료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세무사 사무소는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예,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가 기장 대행 서비스죠.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수수료는 이름이 뭐예요? 예, 수수료 비용 또는 뭐 지급 수수료라고 해요. 예. 우리는 수수료 비용으로 암기해서 하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이죠. 현금은 현금, 자산의 감소. 금액은 15만원씩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므로 예, 이게 비용이 혼자 나오니까 손익거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31번을 보겠습니다. 본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금 10만원을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니까 외상으로 한 거죠. 광고는 광고 선전비입니다. 비용이니까 차변입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죠. 예. 광고한 거니까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니므로 미지급금 이렇게 쓰게 돼요. 미지급금 부채, 부채 증가 대변. 자, 이거 비용이 혼자 나왔으니까 손익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32번입니다. 당사 대주주 돈 많아로부터 좋겠네요. 돈이 많아서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가 100만원의 건물, 원가는 50만원짜리인데 증여받다. 금액이 두 개 나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무상으로 건물을 받은 거죠. 예, 건물은 유형자산입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건물, 유형자산을 받을 때 건물 받았으니까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므로 회계처리해야 됩니다. 건물이라고 회계처리해요. 그리고 무상으로 이게 자산이니까 자산을 받으면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씁니다. 이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이 수익의 발생 대변. 이게 대변에 쓴 거죠. 이게 손익거래요. 금액이 문제인데 100만원 써야 됩니까? 50만원 써야 됩니까? 그러면 100만원을 써야 됩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받으면 시가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0만원, 이 돈 많아씨가 샀을 때 50만원 갔나 보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가가 100만원 갔잖아요. 그러므로 이 건물을 우리가 그냥 사게 된다면 100만원 주고 사는 것이므로 시가로 써야 돼요. 시가를 다른 말로 공정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는 시장가격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로 쓴다. 무상으로 혹시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IBK에서 2019년 9월 10일 상환하기라고 1,50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돈을 빌렸네요. 대출 받은 거죠. 근데 2019년에 갚기로 했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갚기로 했으므로 장기차입금, 이게 부채죠. 비유동부채.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차입금, 부채의 증가 대변, 자산의 증가 차변, 1,500만원씩 자산하고 부채만 나오니까 이 거래는 교환 거래가 됩니다. 다음 문제 34번을 보겠습니다. 34번 대주주 이태백에 대한 단기차입금 5천만원을 전액 면제받다. 단기차입금의 이름은 단기차입금이고 단기차입금 안 갚아도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단기차입금을 장부에서 없애버려야 되죠. 이게 부채니까 부채를 없애려면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차변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가 채무이므로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에 쓰게 되죠. 부채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고요. 이게 손익거래입니다. 수익이 혼자 나왔으므로. 35번을 보겠습니다. 종업분, 2월분 그대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생산직하고 사무직이 있어요. 그러면 생산직과 사무직의 급여 이름은 따로따로 써야 돼요. 생산직은 급여로, 생산직은 임금으로, 그 다음에 사무직은 급여로 써야 됩니다. 일용직은 작급 쓰고요. 퇴직금이면 퇴직급여로 써요. 임금급여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득세부터 보험료까지 이렇게 뗀 거 있죠? 이렇게 뗀 거, 그 부분에 있는 거 계산기로 더해요. 덧셈을 막 합니다. 그 덧셈을 다 하면 그게 얼마냐면 85,000원인데 그거 뺀 거 일수금 씁니다. 이게 부채거든요. 그래서 대변했어요. 일수금은 소득을 지급할 때 뺀 것으로 미리 받아둔 돈이다.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서,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나 기관에 납부할 돈이니까 부채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현금 이렇게 돼요. 이 두 개가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 이제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에 쓴 거고요. 두 개 다 비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비용이 차변에 혼자 나왔으니까 이게 손익거래가 돼요. 손익거래. 예. 부채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36번을 보겠습니다. 회사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3,000만원과 취득세 9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가 제일 중요한데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형자산인데 지금 유형자산 나왔죠. 건물.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건물로 처리해요. 3,090만원 취득세를 포함해서 처리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므로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 건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게 되게 됩니다. 대부분 문제가 그래서 건물, 토지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자산으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따라서 취득세를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돼요. 건물은 유형자산이죠. 교환거래가 되겠네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연습을 하시면 실력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